이 영상이 다루고 있는 시점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지 11개월이 되어가는 1942년 10월입니다. 이전 시리즈에서는 과달카날 섬에서 미군과 일본군 간에 1942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벌어진 일본군의 제2차 총공격, 즉 핸더슨 비행장 전투를 다루었는데요. 지상에서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과달카날 근해에서는 미 해군과 일본 해군의 태평양 전쟁 네 번째 항모 결전이 벌어집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일본의 첫 번째 항모 결전은 1942년 5월에 사노해 해전이었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달인 6월에 미드웨이 해전, 세 번째는 1942년 8월에 동부 솔로몬 해전입니다. 이 동부 솔로몬 해전이 과달카날 전역과 관련 있는 항모 결전이었고요. 이외에도 과달카날 근해에서 사보섬 해전과 에스페란스 곶 해전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 시리즈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아까 언급한 과달카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네 번째 해전이며, 또한 태평양 전쟁 네 번째 항모 결전이기도 한 산타크루즈 해전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해전을 남태평양 해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새로운 시리즈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영상이 있을 거라고 제가 큰 소리를 뻥뻥 친 것 같은데요. 산타크루즈 해전이 과달카날 2차 대전투와 시간상 거의 겹치고 이 채널에서 시간 순서대로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산타크루즈 해전을 먼저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소개된 5개의 해전은 이 채널에서 전부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고, 채널 홈페이지나 요즘 올라온 영상들의 설명란을 보시면 재생 목록 링크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차에서 3차 항모 결전의 결과와 4차 항모 결전을 맞는 미국과 일본의 항공모함 전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벌어진 사노해 해전에서는 일본에서는 항모 즈이카쿠, 쇼카쿠와 경항모 쇼호, 그리고 미국에서는 렉싱턴과 요크타운이 참가했고, 일본 측에서 경항모 쇼호가 침몰하고 쇼카쿠가 손상을 입은 반면에 미 해군은 렉싱턴이 침몰하고 요크타운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다음 달인 1942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사노해 해전에서 싸웠던 즈이카쿠와 쇼카쿠는 나오지 않았고, 일본 해군의 주력인 항모 4척 아카기, 카가, 히류, 소류가 전부 참가했다가 4척이 전부 침몰해서 해군 주력 항모가 전부 날아가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측은 사노해 해전에서 손상을 입었다가 재빨리 수리를 마치고 달려온 요크타운과 엔터프라이즈, 호넷이 참가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일본 항공기의 폭탄을 맞고도 잘 버텨줬던 요크타운이 잠수함의 어뢰를 맞고 침몰했습니다. 미 해병대의 과달카날 상륙 이후인 1942년 8월 24일과 25일에 벌어진 동부 솔로몬 해전, 여기서는 사노해 해전 때문에 미드웨이에 가지 못했던 즈이카쿠와 쇼카쿠가 다시 참가했고, 경항공모함 류조가 따라왔지만 미군 항공기에 폭탄을 맞고 침몰했습니다. 사노해 해전에서처럼 즈이카쿠와 쇼카쿠에 따라온 경항모가 당한 것입니다. 동부 솔로몬 해전에 참가한 미국 측 항모는 엔터프라이즈와 세로토가였는데, 엔터프라이즈가 일본 급강하 폭격기에 폭탄 3개를 맞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수리를 위해 진주만에 입항하고 10월 15일에 신속하게 수리를 마친 다음에 10월 24일에 다시 남태평양에 도착해 또 다른 항모 결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상이 태평양 전쟁 3번의 항모 결전 결과의 요약이었고, 이제 어떤 항공모함들이 이 시점에 일본 함대에 대항해 사용 가능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해군이 1942년 10월 하순까지 취역시켰던 항공모함은 여기 보이는 총 8척이었고, 레인저는 속도 등 여러 면에서 태평양에서 활약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대서양 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랭리가 인도네시아, 렉싱턴은 사노해, 요크타운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격침되었는데요. 8월 하순에 동부 솔로몬 해전 이후 엔터프라이즈와 세로토가가 수리에 들어가면서 남태평양 전체를 와스프와 호넷이 책임지고 있다가 1942년 9월 15일에 와스프가 일본 잠수함의 어뢰를 맞고 침몰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9월 15일부터 엔터프라이즈가 다시 돌아오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남태평양을 책임지는 미군 항공모함은 호넷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해군을 상대하기에 간당간당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 이때 미국은 항상 모자라는 항공모함 숫자를 늘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을까요? 미국은 8번째 항공모함이던 호넷 이후에도 당연히 항모 건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기준 배수량 27,000톤의 에식스급 항모 3척 CV-9, 10, 11을 1940년 중반까지 발주합니다. 진주만 기습이 1941년 12월이니까 훨씬 이전인데요. 추가로 8척이 1940년 9월 그리고 또 추가로 2척이 진주만 기습 8일 후에 발주됩니다. 이렇게 벌써 항모 13척이 발주된 건데요. 진주만 기습이 터지고 나서 아예 물량 작전으로 나가기 위해 1942년 8월 과달카날 상륙 즈음에 에식스급 10척을 더 발주하게 됩니다. 이 중 현재 시점인 1942년 10월까지 건조가 시작된 것은 CV-9부터 12까지 4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식스급의 1번함 에섹스는 이미 1942년 7월에 진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번함 에섹스가 취역하게 되는 것은 1942년 12월이고 시험 운항과 훈련을 거쳐 진주만으로 향하게 되는 것은 1943년 5월이나 되어서였습니다. 지금 다루는 산타크루즈 해전 시점이 1942년 10월 하순이니까 호넷 이후에 대형 항공모함이 추가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많이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미 해군은 대형 항모 이외에 경항모도 많이 건조하기 시작하지만 이런 경항모들도 1943년 중반이나 되어서야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미 해군은 1943년 중반까지 상당히 답답한 처지에서 작전을 펼쳐야 했고 미드웨이에서 4척의 주력 항모를 격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항모 부대와의 격차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가 남태평양에 도착해 원래 있던 호넷과 합류했을 즈음 일본 연합함대의 근거지였던 트루크 섬에도 일본 항모부대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미드웨이 해전 이후 새로 편성된 일본 해군의 항모부대 제3함대는 쇼카쿠, 즈이카쿠, 즈이호의 3척 항모가 제1항공전대로 준요, 류조, 히요의 3척이 제2항공전대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류조는 1930년대에 완성된 항모였는데 동부 솔로몬 해전에서 침몰됐고 준요와 히요는 상선을 개조해 각각 24,000톤급의 항모로 1942년 봄과 여름에 취역했습니다. 미국은 존재 않는 항모가 엔터프라이즈, 수리 중이었던 세로토가, 호넷밖에 없었으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일본의 항모 전력이 미국보다 수적으로는 더 우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요는 10월 하순에 벌어질 항모 결전을 앞두고 함에 화재가 발생해서 속도를 시속 30km밖에 못 내는 상황이 되어 솔로몬 제도 전선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제 일본이 항모 결전에 동원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4척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전부터 미 항모 호넷이 과달카날 근해 어딘가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육군이 과달카날 2차 대전투 준비를 하던 10월 15일에는 다른 미 항모 부대가 진주만을 떠났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과달카날에서 육군 제2사단이 핸더슨 비행장을 점령할 때에 맞춰 함대를 남하시켜서 동시에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미 함대를 격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육군 제2사단 병력의 미군 진지 공격 계획이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그 사이에 항모 히요가 불이 나서 전선에서 이탈하고 10월 24일에 엔터프라이즈도 호넷과 합류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일본 함대는 항모와 호위함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3개의 부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작전에서 전진부대라고 일컬어졌던 일본 제2함대는 항모 준요와 핸더슨 비행장을 포격했던 전함 공고와 하루나에 14척의 다른 함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찾다가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구축함 숫자가 자료마다 다릅니다. 거달카넬 전사의 어느 권위 있는 저서는 전진부대 구축함이 12척이라고 했고 위키피디아의 어느 미국인이 정리해 놓은 것은 10척이고 일본 전사 총서에 일본 애들이 표로 만들어 놓은 걸 이름 대조해 가면서 세보면 9척입니다. 자료 찾다 보면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서술해 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그냥 자료 하나만 보고 대충 만들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료에서 보신 내용하고 이 영상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전진부대는 이렇고 지휘관은 제2함대 사령장관 콘도 노부타케 제독입니다. 기동부대 본대는 항모, 쇼카쿠, 즈이카쿠, 즈이호와 호위함 9척입니다. 지휘관은 유명한 제3함대 사령장관 나구모 주이치 제독. 기동부대 소속 전위부대는 전함 2척에 순양함과 구축함 11척이 소속되었습니다. 전위부대의 지휘관은 제11전대 사령관 아베 히로아키 제독입니다. 남태평양으로 출발한 엔터프라이즈는 10월 24일 오후 12시 45분경 남위 14도 7분, 동경 171도 37분 위치에서 항모 호넷과 합류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전단은 태스크포스 16, 호넷 전단은 태스크포스 17이었고 태스크포스 61로 지정된 항모 전단 전체를 지휘할 사령관은 토머스 킹케이드 제독이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그룹에는 전함 사우스다코타 1척을 포함한 11척의 호위함들이 따라왔고 호넷 그룹에는 중순양함 2척을 포함한 호위함 10척이 포함되었습니다. 남태평양 지역사령관 홀지 제독은 엔터프라이즈가 호넷과 합류함으로써 미 해군도 이제 싸워볼 만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0월 25일 오전 4시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은 더 북쪽으로 이동했는데요. 이날 새벽에 수색에서 일본 함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동안에도 수색은 계속 이루어졌는데 점심때가 조금 지난 오후 12시 50분 또 하나의 정찰기가 남위 8도 51분, 동경 164도 30분 지점에서 일본 항공모함 2척과 호위함들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이때 미군 항모들은 서로 약 20km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미군 항모부대와 일본 항모부대의 일대 결전은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번 4차 항모 결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4차 항모 결전의 자세한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